찐팬들은 개봉 몇 해 전부터 하나하나에 공개되는 이 트레일러 그리고 떡밥들을 추적을 해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뭐 영화 제작사가 리들러 아닌가. 우리 사과형 벤 애플렉이 연출하고 주연까지 하려던 배트맨 기획이 이제 지금의 멜 리브스와 로버트 패틴슨의 더 배트맨으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DC 확장 유니버스랑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작품이기보다는 약간 조커 같은 포지션으로 다가오는 작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일종의 세계관을 공유하긴 하죠. 근데 이제 별개의 존재하는 더 배트맨인 것 같고, 물론 이게 대박이 나고 하면 또 어떻게 불려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과연 히어로 무비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뭐 셜록 홈즈 배트맨 버전으로도 보이고 아무래도 주인공 심리에 집중한 서사라는 점에서 말씀하신 조커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히어로 영화의 경우에는 매번 어떤 캐릭터의 탄생, 그 과정에 이 힘을 한마디로 영화가 주곤 하는데, 이번 영화는 확연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히어로로 자리를 잡지 못한 한 2년차 배트맨의 시점 이야기를 다룬다고 이제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는데, 중2병 걸린 느낌의 역대 가장 그 감정적인 배트맨을 만드는 그런 무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배트맨이 연령대가 마이클 키튼이나 크리스찬 베일보다 젊잖아요. 말하자면 연륜이 적은 배트맨이 되겠는데, 제대로 된 빌런을 만나보지도 않았을 거고, 동네 이제 잡배들 말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에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계속 부딪혀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캐릭터를 만드는데 커트 코베인에게서 또 영감을 얻었다 뭐 이런 말을 해서 30살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난 록스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에서 저 로커의 이미지를 참고한다는 게 어떤 걸까가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커트 코베인이 20대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아직까지 그 팬들에게 여운을 주는 것처럼 뭔가 이 새로운 배트맨 캐릭터로 깊이 있는 뭔가 여운을 선사해주겠다는 그런 찾아서 한번 맞춰주세요. 닮은 사진 찾아볼게요, 제가. 멜 리브스 감독이 이 영화를 감독을 하기 위해서 참고한 영화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세븐이라든지 조디악, 이름만 들어봐도 굉장히 드라이한 아주 추리극 특유의 차갑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거든요.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만을 가져와서 이 장르를 바꾼 점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는데, 빌런 리들러를 비롯해서 배트맨 외의 캐릭터를 각본에 녹여내는 방식 또한 굉장히 탁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수수께끼를 내는 빌런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히어로 약간 팝콘 무비로 만들면은 배트맨 포에버에 짐 캐리가 연기한 그 리들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는 포맷 자체를 아예 바꾼다는 거죠. 단서, 증거, 연쇄살인 이런 키워드와 매치를 시켜서 아예 영화를 수사극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뭐 펭귄이라든지 캣우먼 같은 이 원작에 있던 캐릭터를 마치 이 수사극의 용의선상에 있는 대상으로 설정을 해서 극을 이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신한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펭귄이나 캐드먼이나 리들러 등등이 배트맨 영화에서 워낙 이 역사가 있는 캐릭터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배트맨 영화를 통틀어서 굉장히 이력이 오래된 인물들이다 보니까 우리는 또 영화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옛날 팀버튼 배트맨 영화 떠올리고 하실 것 같아요. 리들러가 스스로 잡혀 들어가는데 저기 커피잔에 물음표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다크나이트의 조커 같은 경우도 스스로 잡혀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간의 배트맨의 빌런들의 이 행보를 떠올려 보면서 또 색다른 느낌을 주지 않을까. 그간 배트맨 시리즈가 가장 아쉬웠던 요소, 액션이라고 생각해요.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마천 룰을 정말 활강하면서 시원시원한 웹슈터 액션을 선보이는데, 이 배트맨이 뭔가 특기가 없잖아요, 사실은. 돈이 능력이다. What are your superpowers again? I'm rich.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에서 마저도 오게티가 격투신이라는 그런 평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자로도 나오는 것도 맞아요. 많이 그래요. 이번 영화에서만큼은 정말 배트맨이 굉장히 사실적이면서도 인정사정 없는 정말 격투 액션을 선보이면서 아주 강력하고 무자비한 등장을 뽐낼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또 이 현실을 기반으로 한 이 초창기 모델의 배트카, 배트모빌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아이템들도 영화에서 볼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뭐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크나이트 시리즈에서도 배트맨은 어떤 그런
선악 사이에서 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 이번 영화에서도 아직 정말 2년차 배트맨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내적 갈등이라든지 고뇌에 찬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신분을 감추는 캐릭터라는 이미지와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캐릭터 설정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배트맨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 좀 복수와 정의 사이의 선택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과 사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러 액션 무비를 비롯한 히어로 무비에서 숱하게 봐왔던 서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더 배트맨에서는 이런 딜레마를 이제 브루스 웨인이 견디지 못하고 그건 더 이상 이제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는 어떤 인간이 아니라 그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정의를 실현하는 배트맨으로 거듭나는 그런 스토리의 약간 전초전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혹성 탈출 리부트 시리즈만 예. 생각을 해봐도 이 시리즈의 굉장히 시그니처 캐릭터인 시저에 대해서 네. 이 시저라는 인물이 유인원이 어떻게 지도자로 거듭나는지에 관한 과정을 오리진 스토리를 아주 그 이제 블록버스터에 걸맞는 스케일과 드라마를 겸비해서 잘 그려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저라는 인물이 유인원들의 미래를 이끌면서도 자기를 이제 키워줬던 과거의 인간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런 묘사가 잘 되어 있어요. 네네. 이런 식으로 어떤 캐릭터가 진정한 시리즈의 아이콘으로 거듭나기까지 그 여정을 그려오는 데 있어서 또 일가견이 있는 것 같고 네네. 또 그 클로버필드 같은 영화 보시면 또 긴장감이 대단하거든요. 네. 그런 연출적인 측면에서 일단 기대하셔도 좋겠다는 말씀.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우화 추리극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독 동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양이도 있고 펭귄도 있고 박쥐도 있고 많잖아요. 이 동물의 어떤 특성과 이 인물 캐릭터를 좀 대비해서 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우화 추리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네. 러닝타임이 175분이에요. 안 봐. 다행히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보다 한 5분 짧은데 다크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영화 보고 나서? I'm vengeance. This is a powder keg. And Ritter's to match. We're not so different.